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또 얼마나 늦게 깨닫게 되는지를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밤이 되면 깊이 잠드는 편이지만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60을 넘기던 무렵부터였어요. 낮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밤이 되면 유난히 선명하게 떠올라 이불을 차며 괴로워하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꼭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관계의 미숙함이 남아있다는 증거였죠.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친밀함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깨달았습니다. 말은 다리가 아니라 때로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요. 나는 한때 제자들과 동료들에게 내 속마음을 솔직히 털어놓는 교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따뜻함 속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사소하게 털어놓았던 내 고민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왜곡되어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말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의 무게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에 대한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생각은 깊어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행, 착오 끝에 남겨진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조사에서도 중장년층 이후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말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말 한마디의 영향력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여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여유를 얻고 누군가는 상실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무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그 후회는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만약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고 아무 후회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아직 타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밤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제 말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눈빛 하나, 미소 하나, 그리고 침묵. 그것들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말로 관계를 만들려 했지만 지금의 나는 침묵으로 관계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 밤 혹시라도 이불을 차며 후회하고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후회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는 그 과정을 100년이 넘도록 반복하며 살아왔고 이제야 비로소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삶을 잃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삶을 지키기 시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당신은 지금 늦은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내가 80을 넘기고 90을 지나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좋은 일이 생기면 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비로소 그 기쁨이 완성된다고 믿었죠. 이번에 집을 넓혔네. 우리 자식이 좋은 곳에 취직했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축하를 받고 부러움을 사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이 괜찮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며 나는 그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미묘한 순간을 말입니다. 어느 날 오랜 지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무 생각 없이 손주의 입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였죠. 나는 그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해.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미묘한 침묵, 그 짧은 공백 속에서 무엇이 지나갔는지를.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람의 손주는 같은 해에 낙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언제나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년에 대한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늙어갈수록 기쁨은 속으로 삭히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60을 넘긴 이후의 삶은 서로의 상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갈리는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풍요를 얻고 누군가는 상실을 겪습니다. 재산, 가족,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비슷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인간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비교로 인한 감정의 불편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종종 상처로 남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 사이가 아주 사소한 자랑 하나로 멀어지는 경우를 말입니다. 그 자랑은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드러내는 것은 때로는 배려 없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은 나눌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비슷한 자리에서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격차가 커진 이후에는 그 말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그날의 기쁨을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 알리지 않아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고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침묵을 선택하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당신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린다면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 번의 멈춤이 당신의 품격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기쁨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쉽게 자신의 슬픔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많아지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가정 문제는 점점 복잡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나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얼굴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여요? 그 말은 아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길게 꺼냈습니다. 집안의 문제, 자식에 대한 걱정,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불안까지 말입니다. 그날 나는 조금 가벼워진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내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 사정이 생각보다 안 좋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주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모든 질문이 반드시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살아보니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유난히 타인의 사정을 지나치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괜찮아요? 요즘 힘들어 보이던데. 그 질문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통해 한 가지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임에는 언제나 이야기를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모임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고통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타인의 불행을 접할 때 미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신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눈물을 삼키며 꺼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채워주는 가벼운 소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가 나의 사정을 묻더라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마치 내 진심을 숨기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의 슬픔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전엄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나중에 그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한 사람이었구나. 조금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100년 넘게 살며 얻은 결론입니다. 당신조차 지키지 못한 비밀을 세상이 대신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만 더 단단해지셔도 좋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당신의 마음을 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삶을 함께 책임질 사람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침묵은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아무에게나 자신의 마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삶은 조금 더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새로운 사람보다 옛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낯선 관계를 시작하는 일은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오래전 웃고 울던 얼굴들이 떠오르죠. 나 역시 그랬습니다. 90을 넘긴 어느 오래된 수첩을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의 친구 이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들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그때 우리는 참 좋았지. 그런 마음으로 몇몇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시간을 되돌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설명하기 어려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큰 재산을 이루어 여유롭게 살고 있었고, 누군가는 병을 얻어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깊은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그 모든 차이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주 조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시간들이 잠시 스쳐 지나간 것뿐이라는 것을.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뿐이다. 이 말은 참으로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정이 영원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관계가 비슷한 시절을 공유했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같은 교복을 입고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돈이 없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으며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교수로 평생을 보냈고 누군가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했으며 누군가는 일찍 은퇴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 감정, 가치관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추억은 그리움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현실에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것이 내가 겪어온 진실입니다. 내가 너무 잘 살고 있으면 상대는 말하지 않아도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상대는 나를 편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은 질투일 수도 있고 동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순수한 우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 친구들을 만날 때 한 가지 원칙을 지킵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웃고 옛날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때 참 재밌었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는 순간 관계는 어색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때 옛 친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가 더 큰 거리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 역시 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그리운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절의 나 자신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젊고 가볍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그 시절, 그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기에 그 기억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옛 인연을 되살리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작아진 옷을 다시 입으려 하면 몸이 불편해지듯 지나간 관계를 현재에 맞추려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시절에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거리와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진짜 깊은 고민은 지금의 나와 비슷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누거나 아니면 스스로와 나누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것이 쓸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앞에 조용히 서게 됩니다. 기쁨도 쉽게 말하지 말고 슬픔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며 옛 인연에도 기대지 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일까요? 나 역시 그 질문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내고 결국 내 곁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을 때 나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침묵은 고립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선택을, 나의 감정을, 나의 삶을 이해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굳이 바로 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선택하게 된다. 나는 이 말을 아주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 이후로는 삶이 놀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질투를 걱정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평가에 마음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가며 내 마음이 평온한지를 먼저 살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었던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고 들어도 될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상처가 쌓였습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줄어들었고 후회가 사라졌으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는 일이라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묻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모든 소리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에서 한 발 물러설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종종 바다를 떠올립니다. 얕은 물은 요란하게 소리를 내지만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심코 해왔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갔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오늘 밤 만약 또다시 어떤 말이 떠올라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이제 나는 다음에는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마디 덜 말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쌓이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돌아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삶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말이었다. 이제 당신의 침묵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가장 깊고 단단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은 아무 말 없이도 평온한 밤이 되시길